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발이 차가워서 잠들기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고 부어서 신발 신기가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바로 막힌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단 15분만 투자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족욕입니다. 족욕이 왜 시니어 건강의 보약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김 여사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 인생에서 족욕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1년 내내 발이 차서 한여름 폭염에도 양말을 2겹씩 신고 다니셨습니다. 집에서도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발이 차가워서 잠을 설치셨고 새벽 2시, 3시에 깨서는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셨고 그것도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몽롱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신발을 신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발등이 퉁퉁 붓고 종아리를 눌러보면 손가락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더 심해져서 평소 신던 신발이 들어가지 않아 슬리퍼를 신고 다니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장도 괜찮고 신장도 괜찮고 갑상선도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고 혈액순환제와 이뇨제를 처방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 지쳐 보이셨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50에 95로 높은 편이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이분께 제안한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녁 8시에 족욕을 하고 9시에 잠자리에 드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이미 다 해봤는데 뭐가 달라지겠냐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간곡한 권유에 일단 3주만 해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예전보다 덜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잠은 잘 안 오지만 족욕을 하고 나면 몸이 나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좀 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4시간 정도 잘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발붓기도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잠이 깊어졌습니다. 밤 10시에 자서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잘 수 있게 되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된 겁니다. 낮에 졸림도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발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등을 눌러봐도 금방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신던 신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예전처럼 심하게 붓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50에서 95였던 혈압이 135에 85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손발도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따뜻해졌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게 약보다 낫네요. 수십만 원 들여서 검사하고 약 먹고 했는데 고작 물에 발 담근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어도 믿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직접 경험해 보셔야 믿으실 거라고요. 이분은 지금도 매일 족욕을 하고 계시고 주변 분들께도 열심히 권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박 선생님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발 저림이 심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발가락 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감각이 둔해져서 물건을 밟아도 잘 느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분께는 조심스럽게 족욕을 권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온도 감각이 둔해서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도계로 확인하시고 가족과 함께 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4주가 지나자 발저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겁니다. 밤에 발저림 때문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63세 이 여사님은 만성불면증으로 10년 넘게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2시간, 3시간을 뒤척이다가 결국 약을 먹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이분께 족욕을 권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2주 만에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족욕만으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목격하는 일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족욕이 바로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방법입니다. 족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족욕은 단순히 발만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먼저 발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발에는 전신의 혈관과 신경이 놀랍도록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하나에만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척추를 통해 뇌와 연결되어 있고 전신의 장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발은 그 여정의 가장 끝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발입니다. 혈액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이 제일 먼저 차가워집니다.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니까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온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고 노폐물 배출이 안 되고 면역 기능이 약해집니다. 마치 공장에 원자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완성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석회질이 쌓여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끊기듯 조금씩만 나오거나 아예 막혀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좁아지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이 확장됩니다. 따뜻한 온도 자극을 받으면 혈관벽의 평활근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넓어지는 겁니다. 좁았던 수도관이 갑자기 넓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확장된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혈액이 충분히 흐르니까 세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셋째,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심장은 혈액을 전신에 보내기 위해 엄청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으면 더 강한 힘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족욕으로 혈관이 확장되면 심장이 훨씬 적은 힘으로도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꾸준히 하면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말초혈관 확장과 자율신경 안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등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하고 활동할 때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하고 회복할 때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가 잘 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긴장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면 몸이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면증, 고혈압, 소화불량, 만성 피로의 원인입니다. 족욕을 하면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따뜻한 온도, 자극이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으니까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죠. 그러면 우리 몸이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입니다. 그냥 누워있는 것이 휴식이 아닙니다. 자율신경이 부교감신경 모드로 전환되어야 진짜 휴식입니다. 족욕은 이 전환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체온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체온이 낮습니다.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35도대인 분들이 많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족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발에서 시작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혈액이 따뜻해지면서 전신의 체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면역력 강화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족욕은 표면적인 증상 완화가 절대 아닙니다. 세포 단위에서 몸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체온을 올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족욕을 약이 아닌 자연치유의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약은 증상을 억제하지만 족욕은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족욕의 진정한 힘입니다. 첫 번째, 혈압 안정과 심혈관 건강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자주 목격하는 효과입니다. 족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혈관이 넓어지니까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는데 필요한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심장이 혈액을 보내는데 필요한 힘이 줄어들면 심장 부담이 감소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는데 이 부담을 줄여주면 심장이 훨씬 오래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족욕을 꾸준히 한 후 혈압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160이 넘던 수축기 혈압이 140으로, 140이던 것이 130으로 떨어집니다. 100이 넘던 이완기 혈압이 80대로 내려옵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족욕이 혈압 관리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약과 함께 병행하면 더 안정적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도 개선됩니다. 규칙적인 족욕은 혈관벽의 탄력성을 회복시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숙면 유도 효과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절실한 효과일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잠을 못 자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만성 질환이 악화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족욕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몸이 수면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겁니다.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고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족욕을 하면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족욕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수면제는 진짜 잠이 아닙니다. 의식을 강제로 끄는 것에 가깝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성이 생겨서 점점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족욕은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약물 없이도 뇌가 스스로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하면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붓기와 피로 회복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오래 앉아 계시면 다리에 수분과 노폐물이 쌓입니다.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온 수분이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붓기의 원인입니다. 발목이 두꺼워지고 종아리가 팽팽해지고 발등이 퉁퉁 붓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움푹 들어가고 한참 있어야 다시 돌아옵니다. 신발이 답답하고 다리가 무겁고 저립니다. 족욕을 하면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고여있던 수분과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니까 림프 순환도 좋아집니다. 림프는 노폐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붓기가 빠르게 빠집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발걸음이 확연히 가벼워집니다. 발목이 날씬해지고 종아리의 긴장이 풀리고 발이 가벼워집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족욕 후 활력을 되찾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피로는 단순히 지친 게 아닙니다. 세포에 노폐물이 쌓이고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족욕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빠르게 회복됩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면역 세포는 체온이 높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 T세포, NK세포 같은 면역 세포들은 체온이 36.5도에서 37도 사이일 때 최적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체온이 35도대로 떨어지면 이 세포들의 활동이 현저히 둔해집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족욕은 체온을 올려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에서 시작된 열기가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내부 장기의 온도도 올라가고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족욕을 꾸준히 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로 고생하던 분이 족욕 3개월 후부터는 감기에 안 걸린다고 하십니다. 만성 염증도 줄어듭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던 분이 족욕 후 통증이 줄었다고 합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아프던 분이 족욕으로 증상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 조절되는 겁니다. 특히 환절기에 효과적입니다. 봄, 가을 날씨가 변할 때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족욕으로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환절기를 훨씬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효과인데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뇌의 긴장이 풀립니다. 마치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온몸이 나른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긴장하고 위험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계속 높으면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세로토닌은 반대입니다. 안정되고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족욕은 이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족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던 우울증 증상이 족욕으로 좋아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여성분들께도 효과적입니다.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불안, 우울, 불면, 화끈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족욕은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긴장이 풀리면 정신적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렇다면 족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준비물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족욕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집에 있는 양동이나 대야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야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발목이 10cm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의 깊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얕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깊으면 불편합니다. 발목과 종아리 아래까지 잠기는 게 이상적입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이든 스테인리스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열전 도율이 낮은 플라스틱이 온도를 오래 유지해서 좋습니다. 크기는 발을 편하게 넣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너무 좁으면 발을 움직일 수 없어 불편합니다. 좀 더 편리함을 원하신다면 전기 조교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는데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38도에서 42도 사이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둘째, 자동 타이머 기능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15분이나 20분으로 설정하면 알아서 꺼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안전 기능이 중요합니다. 과열 방지 기능,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온도 조절과 안전 기능이 있는 제품이 꼭 필요합니다. 감각이 둔해져서 너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온도계가 달려 있어서 정확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사지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발바닥 지압이나 기포 마사지 기능이 있으면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없어도 조격 효과는 충분합니다. 예산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격의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천연 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허브입니다. 라벤더는 릴렉스 효과가 뛰어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페퍼민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로즈마리는 혈액순환과 함께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이런 허브들을 티백이나 말린 형태로 물에 넣으면 됩니다. 10분 정도 우려내서 조격물로 사용하세요. 둘째,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을 한 줌 넣으면 피부 건강과 해독에 좋습니다.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로 흡수되면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각질이 제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생강입니다. 생강을 얇게 점여서 넣으면 혈액순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올립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넷째,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입니다. 껍질을 벗겨서 넣으면 상큼한 향이 기분을 좋게 하고 비타민C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다섯째, 에센셜 오일입니다. 라벤더 오일, 티트리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 등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단, 에센셜 오일은 농도가 높으니까 2방울에서 3방울 정도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편해야 오래 한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우면 며칠 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물만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고 나서 하나씩 추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시고 그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라도 매일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제 조격의 황금 비율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입니다. 38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입니다. 이 정도면 편안하게 느껴지면서도 혈관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40도는 가장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온도이고 효과도 가장 좋습니다. 42도는 약간 뜨겁게 느껴지는 온도입니다. 혈액순환 효과는 더 크지만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40도 정도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올려보세요. 너무 뜨거우면 절대 안 됩니다. 45도 이상은 위험합니다. 혈관에 부담을 주고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온도 감각이 둔해서 뜨거운지 잘 모를 수 있으니
반드시 온도계로 확인하세요.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욕탕 온도계나 디지털 온도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저렴한 디지털 온도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격기에 온도계가 내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가장 좋습니다. 이마에 땀이 살짝 맺힐 정도면 적당합니다. 15분은 최소 시간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분은 최대 시간입니다. 이보다 오래 하면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발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격 중에 물이 식으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추가해 주세요. 온도가 떨어지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전기 조격기를 사용하면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해 주니까 편리합니다. 세 번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식사 직후에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하는데 발로 몰리면 소화가 안 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격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8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9시에 조격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 조격은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이 깨어나고 하루 종일 가벼운 기분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단, 아침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저녁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자세는 편안하게 앉아서 하세요. 의자에 앉거나 소파에 기대서 하시면 됩니다.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릴렉스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셔도 좋고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자신만의 힐링 타임으로 만드세요. 하루 중 15분만이라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가볍게 주무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셔야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가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발이 덜 차갑고 잠이 조금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3주가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잠이 깊어지고 붓기가 줄고 피로가 덜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개월을 꾸준히 하시면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만성질환이 개선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저녁에 조격하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조격을 마친 후에는 발을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따뜻한 물에 담가서 각질이 부드러워진 상태이니까 보습제가 잘 흡수됩니다. 발 건강에도 좋고 피부도 매끄러워집니다. 따뜻한 양말을 신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조격 후 30분 정도는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찬바닥을 밟거나 찬 곳에 있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격으로 땀을 흘렸으니까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좋습니다. 찬물은 피하세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조격이 다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당뇨병으로 신경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온도 감각이 둔해집니다. 물이 너무 뜨거운지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45도 물에 발을 담그면 즉시 뜨겁다고 느끼고 빼냅니다. 하지만 신경 손상이 있으면 50도, 심지어 60도 물에도 그냥 따뜻하다고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화상을 입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화상을 입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상처 회복이 느립니다. 작은 화상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괴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격 화상으로 큰 고생을 하신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온도계로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38도에서 40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조격 전후로 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빨갛게 변한 곳이나 물집이 생긴 곳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 신부전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꼭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조격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이 빠르게 흐르면 심장이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운동이 되지만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 환자분들은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조격으로 혈액량이 증가하면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조격으로 자율신경이 자극받으면 부정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으신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허락을 받으셨다면 처음에는 짧게 5분 정도만 하세요. 이상이 없으면 점차 늘려가세요. 조격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 즉시 중단하세요. 세 번째,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격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좋지만 저혈압 환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내려가면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조격 후 갑자기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분들은 10분 이내로만 하세요. 물 온도도 40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조격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바로 서지 말고 30초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나세요. 어지럽거나 눈앞이 깜깜해지면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올리면 혈액이 뇌로 가서 회복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조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조격 중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호흡이 힘들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심장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지러운 것은 혈압이 너무 내려갔거나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호흡이 힘든 것은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발을 빼고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압 측정, 혈액 검사 등으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조격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격을 피하세요. 발에 상처가 있으면 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감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물이 나거나 붓거나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는 위험합니다. 무좀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있을 때도 조심하세요. 따뜻한 물이 오히려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치료를 받고 완전히 나은 후에 조격을 시작하세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나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완전히 돋아난 후에 하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건강은 천천히 회복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임신 중이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조격 온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세요. 임신 후기에 부종이 심한 경우 조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조산 위험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조격을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생리기간 중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족욕이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출혈이 늘어난다고 하십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결정하세요. 8번째, 술을 드신 후에는 족욕을 피하세요. 알코올과 족욕 모두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둘이 겹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술 깬 후에 하세요. 9번째,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가야 하는데 족욕을 하면 발로 몰립니다.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은 기다린 후에 하세요. 10번째, 너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족욕도 몸에 자극을 주는 행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쉬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족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족욕은 단순히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치유하는 강력한 자연요법입니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둘째,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셋째,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붓기와 피로를 해소합니다. 넷째,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을 높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효과가 하루 15분, 40도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돈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건강식품에 매달 수십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 진료비, 검사비, 약값으로 많은 돈을 쓰십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족욕입니다. 족욕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건강법보다 확실한 효과를 줍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약처럼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은 제대로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발을 담그세요. 15분 동안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발이 덜 차갑고 잠이 조금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2주가 지나면 변화가 더 분명해집니다. 잠이 깊어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낮에 피로감이 덜합니다. 발붓기가 줄어들고 신발이 편해집니다. 이제 족욕이 기다려집니다. 3주가 지나면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고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몸 전체가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3개월을 꾸준히 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안정되고 붓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에 안 걸립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매일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약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부작용 없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수많은 건강법을 봐왔습니다.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진 건강법도 많았습니다.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너무 복잡해서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족욕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정말 드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실천해온 검증된 지혜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그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혈관 확장, 자율신경 안정화, 체온 상승,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족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의사가 대신 건강해 줄 수 없습니다. 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매일 10분 걷는 습관, 그리고 매일 저녁 15분 족욕하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족욕을 시작하세요. 100일 후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발이 따뜻하고 잠이 깊고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한 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족욕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족욕으로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